갑니다. 원의 방정식 볼게요. 원의 방정식. 자, 우리는 원을 이제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도형의 성질을 공부를 했었다면 얘를 이제 좌표평면으로 가지고 올 거야, 원을. 이건 좌표평면에다가 선생님이 원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고 얘가 원의 중심은 보통 이름을 C를 써.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구해볼 거는 요 x, y 원 요 위에 있는 원의 경계에 있는 애들이 과연 어떤 식을 만족할 것인가를 볼 건데, 우리가 원이라는 거는 요 원의 중심이라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R로 같게 되는 그런 XY들을 원이라고 하는 거지. XY가 찍히는 점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즉 원의 중심과 원의 경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값은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이게 원이 되겠지, 그지? 요 식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돼.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이라는 애는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걔를 표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겠어? 원의 중심이 a, b지. 즉 너네가 이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 r제곱이라는 상수항이 오른쪽에 놓여 있을 때 r제곱 중에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양수겠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걔를 양수를 r로 잡아줄 거야. 이렇게 이 표준형에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 이렇게 정리해서.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도 있어. 일반형은 이렇게 쓰면 돼.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면 얘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우리가 2차 함수든 아니면 2차 방정식이든 아니면 뭐 1차 방정식,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있지? 그런 애도 일반형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다 넘겨놨었지,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을 보고 얘가 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었을 때 반지름의 값은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즉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우변에 위치한 상수항의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했을 때 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때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여기가 2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3으로 똑같아도 돼.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요런 애들을 볼 건데, 그러면 너네한테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점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있어야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표준형으로 만약에 세우게 됐다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야. 여기 한 번 있어. 거기 130쪽에 139번 유형을 보시면 되고요. 자, x, y축의 일사분면에서 접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일사분면에 중심이 놓여있고 원이 일사분면에서 그려졌는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야. 그랬을 땐 식이 어떻게 될지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너네가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얘는 반지름이 r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놔볼게. 그럼 얘의 중심의 좌표는 r, r이 되겠지, 그지? 맞지? 그리고 얘가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요렇게 된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니?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좌표가 r, r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도 r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r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알게 되면 표준형으로 식을 세울 건데, 식으로 세우는 방법은 x 빼기 중심의 x좌표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좌표, 중심의 y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 4분면에서 원이 x, y축과 동시에 접할 경우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이렇게 원이 그려졌어. 요번엔 2, 4분면에서 접할 경우에, 그럼 역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놓았을 때, 자, 반지름이 r이 되면 요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얘도 r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r을 가고 위로 r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중심의 좌표가. 이해되지? 따라서 이때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잡아줬을 때 x 빼기 x좌표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원이 이제 3,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할 경우, 이렇게 그려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지름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얼마냐면 r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왼쪽으로 r, 아래로 r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지? 정환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내가 중심의 좌표도 알고 반지름의 길이도 아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쓰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빼기 x 좌표, y 빼기 y 좌표. 됐지? 자, 요게 이제 3,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할 경우 식을 나타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4, 4분면에 동시에 접할 경우.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나는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세팅을 할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요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고, 반지름 r이고 요쪽도 r이니까 얘의 중심의 좌표는 x축의 오른쪽으로 r 갔고 아래로 r 내려왔으니까 r, 마이너스 r이 되겠어. 따라서 얘의 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야 라고 넣을 수 있겠지? 요게 이제 4, 4분면에서 원이 x, y축에 동시에 접할 경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잘 봐. 얘가 지금 1, 4분면하고 그 다음에 3, 4분면일 때는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어때? 얘네끼리 어때? 부호가 똑같이 r, r이고 얘는 r, r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중심이 이제 3, 4랑 2, 4랑 4, 4분면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중심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 지금 얘랑 부호가 다르고 얘랑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얘네가 1, 2, 3, 4분면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얘가 축에 동시에 접하긴 하는데 중심의 x, y 좌표가 같다라고 놓으면 너네는 그냥 1, 4, 3, 4에서 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심의 x, y 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2, 4, 4, 4에서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 하나의 직선에다가 자, 이렇게 직선을 일단 두 개를 먼저 써놓자. 복습 한번 하자. 자, 직선 두 개가 일단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어야 돼? 어떤 형태? 일반형으로 쓰여 있어야 돼, 그치? 얘 일반형 맞지? 얘는 이미 일반형으로 적혀 있고 일반형일 때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되게 많다라고 했지, 그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네는 둘은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그치? 왜냐면 평행하거나 일치할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언급을 하기가 애매해. 평행할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이 안 생기고, 그치? 일치하면은 그냥 그 직선하고 똑같은 거니까 딱히 의미가 없어져. 그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되게 많다라고 했지, 그치? 무수히 많아.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나타내는 식은 요 초록 색깔을 나타내게 되겠지. 그럼 걔를 식으로 적으면 하나의 직선에다가 다른 하나의 직선을 어떻게 한다?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다라고 놓으면 된다라고 했어, 그치? 이거 꼭 기억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도 마찬가지야. 원이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요렇게가 하나가 있어서 두 원이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원이 교점이 두 개가 생긴 경우 그럼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적어줄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일반형으로 써줬고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네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어. 자, 보시면 선생님이 이 초록 색깔을 지나가는 원을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일단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도 그려줄 수 있고, 그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원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원도 그릴 수 있고,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원도 지나가게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도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 있고 결국 나는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 그치? 초록 색깔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우리는 직선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원, 흰 색깔 원이 나타내는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직선에서처럼 일맥상통하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의 원에다가 다른 하나의 원에 k배를 해서 더하면 돼. 이렇게 적으면 이 원 또는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k가 얼마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럼 k가 과연 몇일 때 이 보라색 직선을 나타낼 거냐면 직선이라는 거는 얘는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얘는 2차식이 되겠지. x제곱 y제곱이 나오니까. 근데 이 x제곱 y제곱을 없애주려면 얘네가 k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y제곱이 날아가겠지. 빼지니까, 그치? 그때 우리는 요 보라색깔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게 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반형으로 놓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원 두 개가 일반형으로 놓여진 상태에서 뺀 게 0이다라고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하는데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라고 놓았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그냥 얘에서 얘를 뺀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지. 정원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뺀 게 0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원들을 나타내는 거는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도 설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 당연히 다 중요해.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원의 바깥쪽에 그 다음에 원하고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안쪽에 직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게 될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너네가 한 90%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었어.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놓을게. 여기서는 이렇게 D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D가 잡힐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D가 잡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볼 때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R이라고 놓을게, 그지? 자, 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인데 요게 지금 직선이 원 밖에 그려졌을 경우에는 D랑 R 중에 뭐가 더 클까? D랑 R 중에 D가 더 크지? 너네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지? 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D라는 거는 뭘 구한 거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걔로 직접 구해보내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반지름이 뭔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거리 쪽이 더 길게 나오면 직선이 원 밖에 있다는 뜻이고 요게 두 개 같으면 접한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안 만나겠지, 그치? 안 만난다. 자, 그 다음 반대로 반지름이 더 커.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직선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게 나올 수 있겠지. 이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냐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린 이걸 갖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이해되니? 돼? 자, 그 다음 또 여기 잘 보셔야 돼. 공식을 또 한 두 개만 더 알려줄게. 자, 얘는 표준형이지, 원의 방정식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공식을 가르쳐 줄 거냐면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이거 위에다 써야겠다. 원 위의 한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신원이야? 0,0이죠? 뭐 어쨌든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좌표 평면이, 그지? 그랬을 때 점을 하나를 줄 건데 점을 아무 점이나 주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원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줬어. 그럼 원 위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한 개밖에 없지, 그지? 맞아?
이 점을 x1, y1이라고 줬어.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야 이거 접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x제곱이라는 거는 y제곱이라는 거는 x 두 번, y 두 번씩 곱한 거지. 그거를 그냥 두 번 곱한 거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써놓으면 돼. 풀어 헤쳐서 써놓은 다음에 하나의 x, 하나의 y 대신에 이 좌표를 집어 넣어주면 그게 나타내는 식이 이 보라색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x, x1 더하기 y, y1은 r제곱이다가 되겠지, 그치? 요 애가 바로 요 보라색깔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원이 요렇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형으로 쓰여져 있어. 자,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줬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이거 x1, y1인데 요 점 지나가는 접선은 식이 어떻게 되라고 물어봤어. 그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제곱했다는 건 두 번 곱한 거지? 그럼 너네는 그 두 번을 밝혀서 이렇게 두 번씩 곱해서 써는 거야. x-a, x-a 플러스 y-b, y-b는 r제곱이라고 써. 그런 다음에 요거 좌표를 여기다가 하나씩 바꿔주면 돼. 갈아 끼우면 돼. 그래서 x1-a에 x-a. 그럼 요렇게 생긴 식이 저 보라색깔 직선, 이 접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해돼? 됩니까? 그 다음에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얘도 알려주는 게 좋나? 일단 문제 좀 풀고요. 아,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요. 야, 봐봐. 이렇게 일반형으로 줬어. 일반형으로 줬을 때도 원 위에 점을 하나를 줬다라고 쳐보자. 야, 니네 이거 원 있는데 원 위에 점 하나 줄 테니까 그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했으면 얘도 공식이 있어.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의 공식 이외에는 다 절대로 외우지 마. 모든 접선은 요걸 갖고 구할 거야. 90%. 알겠지? 접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를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거야. 공식 절대로 외우지 마. 자,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자. 얘는 x 두 번 곱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이 위에 점을 하나를 줬어. 그러면 x제곱은 x를 두 번 곱한 거지. y제곱은 y를 두 번 곱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x를 요렇게 여기 1차항을 요렇게 쓸 거야. 2분의 x1 더 x 더하기 x. 그럼 이것도 그냥 x랑 똑같은 거지. 정환이 이해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써놓으면 위에 거랑 식이 똑같지. 그 다음에 갈아 끼우면 돼. 좌표로 x에다가 하나씩 주고 y에다가 하나씩 주면 돼. 이해되니? 요거 이외의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너네는 지금 원의 방정식이 조금 어려워할 거, 원의 방정식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거기 기본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기본 문제를. 자, 752. 나 거기서 하나씩만 풀게. 752.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라. 일단 중심은 그 제곱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각각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3,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수항 얘는 표준형일 때 상수항의 값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너네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이해됐지? 루트 16이 4지 4.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753번 그 다음 거꾸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줬을 때 10을 세우라는 얘기지. 53번에 1번 그럼 중심이 2,1이니까 x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6의 제곱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쓸 때는 표준형으로부터 반지름을 구할 때는 여기다 루트 붙이면 되고 거꾸로 내가 식을 세울 때는 반지름 준 거를 제곱해서 쓰셔야 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 다음 54번에 1번 중심이 원점이니까 일단 식은 표준형으로 세웠을 때 중심만 갖고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중심만 갖고 여기 좌변이 완성이 됐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라고 놔.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아니야? 물론 정보는 반지름의 제곱을 한 정보가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숫자야. 그래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라고 놨어. 그럼 얘가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3,4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4가 원을 지나가니까 대입하시면 되지. 정한 이해되니? 집어넣고 계산 때리면 얼마 나와? 25 나오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55번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조금씩 해보는 거야.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얘는 x 아니 잠깐만 잘못 넣었잖아.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접하는 게 아니지. 미안. 왠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a, 0이 되겠지? 중심의 좌표가. 자 그리고 지나가는 원. 자 그럼 일단 내가 중심을 아니까 표준형으로 x 빼기 중심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요게 이제 여기 상수항이 나오니까 그냥 b라고 놓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줬어. 1,1하고 3,마이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대입을 해서 어떻게 연립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연립방정식 푸는 건 너네가 직접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써서 좀 보여드릴게. 1,1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1이 b랑 같은 거고, 자 3,마일 집어넣으시면 3-a의 제곱 플러스 1이 또 b랑 같은 거죠. 요렇게 연립인데,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얘는 지금 보시면 한 문자 b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대입법으로 바로 풀어버리면 돼. 얘를 요 자리에 갖다 놓고 같다라고 a를 구하시면 되지. 이해됩니까? 되냐? 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쭉쭉 넘어갈 거야 일단. 자 56번 봅시다. 자 56번에 1번. 자 식이 적혀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 마이너스 13은 0이다. 자 여기 보세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우리는 표준형으로 원을 다 바꿔야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원이 주어지면 패시브야.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 상수항을 넘기시면 돼요. 일단 넘겨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절대 안 틀립니다. 넘겨놓은 상태에서 강제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줘. 자 이렇게 두 개만 봐도 너네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지는 훤히 보이지? 얘는 x-6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y제곱은 1창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원래 오른쪽에 13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36이 추가가 된 거죠 좌변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36 더해주시면 계산해서 49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는 표준형일 때 요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y의 값.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 어떻게 돼요? 6,0에 반지름은 여기 루트 씌고 루트 49는 7이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점을 지나가는 원. 자, 세 점을 주었을 때 너네한테 식을 세우라고 하면 이때만 우리가 일반형으로 놓고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형으로 놓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놓으셔야 돼. 세점일 땐 이렇게 놓는 거야. 표준형으로 절대 놓지 마. 그럼 존나 구하기 빡세다. 그럼 얘를 지나가는 어떤 애들이 지나가냐면 0,0도 지나가고 1,1도 지나가고 0,2도 지나가죠. 그러면 이걸 하나씩 대입해서 숫자를 찾을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x, y가 섞여 있지. x, y, x, y. x 좌표는 x 자리에만 넣어야 돼. y 좌표는 y 자리에만 넣어야 되고. 이해되죠? 그러면 어차피 x, y 대신에 0,0이면 다 0이 들어가는 건데 등식이 나와야 되니까 c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c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식이 a랑 b만 구하면 되게 돼 있어. 얘는 이미 썼으니까 더 이상은 안 쓸 거고 얘네를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 이해되니? 자, 1,1 넣어보자. 1,1 넣으면 얼마? 1, 1, 1, 1 다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0,2 집어넣으면 x에는 0을 넣고 y에는 2를 넣는 거야. 0 넣고 2 넣고 그럼 2b 더하기 4가 0이다가 되겠지. 그러면 b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이 나왔으니까 a 값은 0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을 답으로 쓸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 날라갔으니까 안 쓰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y 되죠. 굳이 표준형으로 안 써도 돼요. 추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네가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냥 답만 쓰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얘도 원이야? 됐지? 자, 그 다음 758번 758번에 1번 중심이 1,2니까 패시브로 원방 잡아야죠. x-1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어떤 숫자라고 적을 거지 여기다. 이해되니? 근데 그림이 어떤 그림 나올 거냐면 얘가 1,2면 1,4분면이니까 x축보다 위쪽에서 접하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중심이 1,2란 얘기고 선생님은 뭘 알아내야 돼? 반지름을 알아내야 돼. 그치? 그럼 반지름이라는 거는 요 중심으로부터 x축과 접하니까 요 x축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2.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2가 나왔으면 너네는 요 상수항에 적을 때는 반지름을 꼭 제곱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적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9번 1번 보시면 중심이 3,3이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자, 중심을 가르쳐줬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숫자 안 내고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 1,4분면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3,3이니까 그지? 맞았냐? 그러면 중심의 좌표 가르쳐줬으니까 중심하고 반지름하고는 세트야. x,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는. 하지만 너네가 거꾸로 식을 세울 때는 반지름을 먼저 r이라고 놓고 중심을 찾아가는 거였어 아까. 이해되니? 자, 얘는 거꾸로 중심을 줬으니까 개꿀이야. 얘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3. 그럼 나는 바로 거꾸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 들어가니까 9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60번. 자, 요번에는 제목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은 원의 방정식 모의고사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풀다 보면 재밌어. 원이 좌표 평면이 있고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나중에 풀다 보면 재밌거든?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잘 닦아놔야 돼. 자, 그럼 일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 거야 지금.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겠지, 그래? 이렇게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 직선도 하나 있어. y는 x 플러스 1.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가 어떤 위치 관계인지 보인다고 했어. d를 구한다고 했지, 그치? d라는 게 뭐였어? 얘 원의 중심하고, 그러니까 너네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려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따내야 돼. 그냥 패시브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1이지, 그지? 이 정보는 금방 캐내지, 그지? 캐낸 상태에서 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직선도 바꿀 거야, 지금. x-y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야 선생님이 뭘 쓸 수 있어? 요 원의 중심에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직선이 어디에 위치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자, 그럼 d라는 값은 자 얘네 두 사이의 거리니까 분모는 루트 얼마? 루트 얼마? 2. 루트 2지?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하니까, 그지? 정원이 잘 따라오고 있어? 루트 2분의 좌표 0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얘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고 자 얘랑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1이었잖아, 그지? 둘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더 커요? 일단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숫자 감각이 있어야 되겠지? 1이 더 크죠? 그럼 반지름이 더 크고 얘는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너네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위치 관계를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되지? 자, 그 다음 문제는 6, 4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앞에서 하나씩 풀었으니까 여기도 하나씩 풀어보자. 61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다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야.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60번에는 뭘 이용하래? 판별식을 이용하래지. 그지? 그리고 61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방금 푼 그런 걸 이용하라는 얘기고 62번은 뭐 두 원의 위치 관계, 그 다음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61번 다시 볼게. 얘 판별식으로도 선생님이 푸는 거 하면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자, 너네가 우선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랑 선생님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랑 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거까지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제. 그럼 연립방정식이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대입법으로 무조건 푸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y는 x-1이라는 애를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다 집어넣고 풀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한번 풀어는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위의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에 y 대신 요게 들어가니까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는 4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입까지 했어요. 그럼 얘 왼쪽으로 다 넘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내가 직접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가 몇 개 생기는지를 봐야 돼.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원이 있으면 원하고 직선이 어떤 관계야?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교점이 얼마에 찍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가 몇 개가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야. 해의 개수를 보려면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 쓰시면 1-h니까 1 플러스 6 0보다 크네요. 그럼 교점 몇 개? 2개. 요렇게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요렇게는 안 풀 거야. 이거는 시간 오래 걸려. 절대로 안 푼다. 교과서에 풀라고 하는 문제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일단 보여는 드린 거예요. 하지만 문제 풀 때 절대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 선생님 작년에 살짝 어이없었던 게 이 지랄을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 와갖고 판별식으로 푸는 애가 있어갖고 뒤통수 존나 세게 때렸어요. 장난이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62번.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해봐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원이 어떤 위치 관계인지 보려면 니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중심하고 반지름은 다 기본으로 따셔야 돼요. 그럼 중심은 0,0에 반지름은 2죠.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은 0,3에 반지름은 5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둘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3이죠. 맞습니까? 중심 간의 거리가 3이야. 자, 그 다음 반지름끼리 어떻게 한 거랑 똑같아? 뺀 거랑 똑같지?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일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0,3이면서 5인 원이죠, 그죠? 중심이 여기 찍히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였어? 3이었지? 잘못 설명했나? 잠시만. 아씨 헷갈리네. 중심 간의 거리가 지금 3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큰 원의 반지름이 5고, 거기에서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 2를 뺐을 때 요거 3 나온 거죠? 이렇게 외접한다. 됐죠? 우리가 이런 걸 왜 내접한다고. 내접. 원이 두 개가 안에서 접하고 있죠? 외접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 요런 걸 외접한다고 한다니? 요런 걸. 그치? 거기 옆에는 좀 너네가 좀 풀어보고. 아니다, 거기도 같이 해보자 그냥. 오늘 원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봅시다. 오늘 원까지 하고. 자, 764. 자, 원이 하나가 있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두 원의 교점과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은 하나는 그대로 쓰고 또 다른 하나는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라고 놓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K배를 해서 쭉 적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을 그렸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도형 중에 K가 몇으로 정해지면 도형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어떤 애를 지나가냐면 0,1을 지나갑니다. 그럼 0,1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해되니? 0 놓고 1 놓고 0 놓고 0 놓고 1 놓고 0 놓고 1 놓고. 자, 그럼 여기 숫자가 얼마나? 0, 1, 0. 1 되죠, 그죠? 1 플러스 몇 K인지 구할 건데 0, 1, 0, 1. 그럼 얼마? 3? 맞니? 맞습니까? 3K가 0이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K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이 자체가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하나로 이제 결정을 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죠? 자, 그 다음 65번. 정환 이해되니? 자, 65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 구해라. 자, 아까 전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원도 있고 직선도 있다라고 했지. 직선은 어떻게 해라? 빼라. 두 개 빼서 0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빼서 0이라고 놓으시고. 자, 66번 보겠습니다. 자, 66번.
줬어. 잘 봐. 원이 있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3쯤 되는 직선, 접선은 두 개 그어지겠지.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어려워 얘들아? 살짝 멍한 것 같은데?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 그지? 그럼 내가 직선을 먼저 식으로 세울 거야.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mx 더하기 k라고 놓으면 m이 3이니까 3x 더하기 뭐 a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넘어가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을 갖고 요 직선하고 그 다음 원의 중심 0,0 간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떤지를 갖고 비교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얘랑 얘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거야. 그치?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해서 그럼 루트 10분의 맞니? 루트 10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a지. 그치? 요게 반지름하고 같아야 접하는 거지. 하나 이해돼? 헷갈려? 그러면 절대값 a가 2루트 10인 거고 a는 풀마 2루트 10이 되겠지. 따라서 나는 답을 이제 여기다가 적으면 돼. 여기에서 y는 3x 풀마 2루트 10. 파란 색깔 직선이 보이지. 요렇게 구해라. 괜히 뭐 기울기 들어가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절대 외우지 마.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 이거 존나 빨리 할 수 있어. 공식 외우지 마. 자, 그 다음 67번에 1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는 원이 하나가 있고 이 위에서의 마이너스 2,1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공식으로 이때만 공식으로 쓴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공식을 어떻게 설명했어? 이 제곱이 두 번 곱해진 거니까 두 번 풀어서 써줘라. 얘는 xx 더하기 yy는 5라고 적어준 상태에서 좌표로 바꿔 띄워라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 하나 띄우고 1 하나 띄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y는 5 요거까지만 요것만 공식으로 너네가 외워서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문제 풀어줄게. 정원이 잘 따라오고 있어?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유형이 좀 많은 것 같아. 부족하니까. 자 768번. 자 마이너스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니까 바로 원의 방정식 세워야 되겠지.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 x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y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 반지름 4니까 조심해야 될 건 제곱을 우리는 써야 돼. 식을 거꾸로 세워줄 거지. 자 그랬을 때 얘가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내보라는 얘기니까 그냥 전개해서 왼쪽으로 싹 다 넘기면 되겠죠. 자 전개하시면 일단 우리는 일반형에서 x제곱 y제곱 먼저 무조건 쓰시고요. 자 그 다음 1차항이 2x 나오고 그 다음 1차항이 마이너스 6y 나오죠. 그 다음 상수항 한 번에 계산해서 오른쪽에서 넘긴 것까지 같이 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는 2 마이너스 b니까 둘이 다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 되겠죠. 자 그 다음 771번. 자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 자 점을 그러니까 몇 개 준 거야? 페이크지. 원점과 두 점을 준 거니까 총 3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일반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라고 했어. 그지? 근데 얘가 원점 지나가면 아까 상수항이 0인 걸 확인해봤지. 그래서 얘는 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by는 0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집어넣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마이너스 6x 더하기 8y가 자 여기서 마이너스 6하고 8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64니까 마이너스 100 되겠죠? 이렇게 식 하나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3하고 9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9y가 마3하고 9 들어가서 제곱한 거 더한 거 상수항이죠. 9 더하기 81이죠? 마이너스 90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고요. 아 잘못 썼네요. 여기 xy가 아니고 ab야. 미안. 여기 다 ab. a, b. 자 이거 연립해서 a랑 b 좀 구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육 하고 막8 나오냐? 자 그럼 이 식이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8y는 0인 거니까 중심만 구하시면 되니까 그냥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심이지 그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2차 함수에서 축 구하는 거랑 똑같죠? 아니면 완제 축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이해되니? 얘 완제로 바뀌면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바뀔 텐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얘를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의 x 좌표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4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745는 자, 얘랑 중심이 갖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중심이 같다니까 표준형으로 놓고 야 중심만 바로 따보자. 하나의 중심 얼마냐? 2,3 마3 아니야? 하나요? 마3이지? 자 중심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누구에 접하냐면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얘는 원이 x축에 접하게 그리긴 할 건데 중심의 y좌표가 어때? 음수니까 x축 밑에다가 접하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2,마3이니까 너네는 반지름의 길이는 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우리는 x축하고 접한다니까 이렇게 수직인 관계 여기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얼마? y좌표의 절대값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3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저건 이해돼? 자, 그 다음 777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마5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문점. 잘 봐잉? 자, 2,마5면 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너무 이러면 크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높게 대충. 자, 여기 2,마5야. 그리고 어떻대? xy축에 동시에 접한대지, 그지?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작게 접하는 원이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크게 그려지는 접하는 원이 그려질 수가 있어. 이 점을 지나가면서요. 여기 2,-5라는 점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그림은 필요 없지만 왜 두 개가 생기는지를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반지름을 먼저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 하나 찍어주고, 그지? 여기까지 우리는 반지름, 요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 r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의 좌표는 어떻게 나야 되냐? r, r로 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r, 밑으로 r이니까. 그래서 얘는 r, r이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2사분면, 4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그냥 부호 다르게 놓으시면 돼요. 중심에.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식을 잡아주면은 x 마이너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반지름 r의 제곱이라고 표준형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2,45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그럼 이 식이 2,45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거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r제곱 2개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날라갈 거고 그래서 좌변에 r제곱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4r에다가 마이너스 10r이니까 마이너스 14r 있고요. 4 더하기 25니까 29? 숫자 왜 이래? 뭐가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됐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래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r로 놓고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인데 얘가 실제로 얘 인수분해 되는데 안 되지. 맞아냐? 우리가 r을 직접 계산해 버리면 걔가 지금 반지름이 나오는 건데, 그지?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부분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이해되니? 이해돼? 정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780. 자, 원이 있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만난다. 자, 그러면 만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적어주고요. 0,0하고 반지름은 루트 10인 상태에서 직선은 넘겨서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푼다? 요 애랑 요 애의 거리가 반지름의 값과 어떠한지를 갖고 우리는 원과 직선이 위치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애랑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값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시면 돼. 자, 그럼 분모는 얼마? 해결이 얼마? 루트 10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k죠? 절대값 마이너스 k나 절대값 k나 똑같은 거야. 자, 얘가 이제 요 반지름하고 어때야 지금 만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안 만나는 거는 요 거리가 어때야 돼? 안 만날 때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커야 되지. 그래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절대값 k라는 애가 10 이하다가 되고 이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푸는 거 배웠었죠? 정확히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얘랑 마이너스 붙인 거 사이에 있다라고 되잖아, 그치? 그래서 40부터 10까지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수의 개수는 규모가 둘 다 들어갔으니까요.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죠. 21개. 그 다음 문제 83번. 자, 얘네가 지금 위치 관계가 접한다. 자, 접하면 우리가 자 일단 이 직선하고 거리 바로 패시브야. 중심하고 직선과의 거리를 바로 구하는 거. 바로. 그러니까 분모 얼마? 5분의
0 넣으면 오직 1이지 1. 얘랑 우리는 반지름과의 거리를 볼 건데 같다라고 보면 돼. 그냥 접하는 거지. 다 이해돼? 상렬이 되니? 네. 빨라? 살짝 빨라?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그럼 K가 1이죠? 됐습니까? 넘겨. 자, 그 다음 786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자,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상태네.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얘는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A, 교점 사이 거리. 우리가 이걸 원의 입장에서 이 성분 AB를 뭐라 부르지? 현, 그지? 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원의 입장에서 요거 현이고, 현 중에 제일 긴 거 지름이고, 그다음 요 바깥쪽에 있는 걸 호라 부르지, 그지? 그리고 현과 호로 둘러싸인 걸 활골이라고 하고, 뭐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 중에서 우리는 얘를 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의 길이를 구해라고 하면 어쨌든 너네는 그냥 패시브야. 이제 앞으로 직선하고 원이 같이 나오잖아? 그냥 묻지도 말고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기계처럼. 그게 기계처럼 선행돼야 그 다음 과정이 자동으로 생각이 나니까 반복 숙달이 그래 중요한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계처럼 너네 숙달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는 거 이제부터 알았지? 그럼 얘는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랑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그냥 패시브로 구할 거니까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2니까 얘는 유리하면 루트 2.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상에서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찍혔다는 얘기,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 현이 그냥 2등분이 되는 수직 2등분이 되는 게 세트였지, 그지? 이렇게 놓고 우리는 반지름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 얼마? 3. 반지름이 3이니까 피타고라스 말했지?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길이는 루트 7 되겠죠? 그럼 루트 7이 두 개니까 2루트 7. 이해돼? 헷갈려? 괜찮지? 자, 그 다음 거. 자, 7, 8번. 자, 원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정수 아래 값을. 요거는 자, 일단 봅시다. 이걸 또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겠네. 일단 축좀 쓰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책은 이게 잘 돼 있구나. 두 개가 두 원의 위치가. 자,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가능한 정수 아래 값은 얘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잠시만. 이거는 좀 이따 정리하고 뒤에 문제부터 이따 해결하고 요거는 한 번에 쭉 볼게요. 얘는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다 할 건데 얘 설명하면 뒤에 문제를 못 끝낼 수도 있어서 우선 얘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이 책은 이게 좀 집중돼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이 책을 본 것 중에 자, 792. 자,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너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꿀 거니까 상수항 먼저 넘겨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니까 얘는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얘는 y-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건데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숫자 얼마 쓰였어, 정원아? 차변에서 얼마 추가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9
위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되려고 숫자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얼마 추가됐어? 10 추가됐잖아. 요거 9랑 요거 1이랑 요거 위에서 없었잖아, 그지? 이거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10 추가한 거야. 그럼 오른쪽에 10 더해야지, 그지? 10 더하면 되겠다. 정환이 이해되지? 갑자기 질문 들어서 당황했지?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원점 0,0이라는 어떤 점이 있을 때 원점과 요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1이 중심이지, 이렇게 중심이고 반지름 2니까 대충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되니? 되는데.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원점하고 제일 가까운 거 길이가 얼마냐? 그럼 너네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 이렇게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얼마? 루트 10이죠? 맞나요? 루트 10이고, 자, 여기에서 반지름을 한번 빼줄 건데 반지름 얼마야?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짧은 길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루트 10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인 거지. 즉, 원 위의 점이 여기에 있었다고 쳤을 때. 이해돼? 그 다음에 제일 먼 거는요, 얘를 쭉 더 빼주니까 요번에는 원의 중심과 이 원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요번에는 반지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제일 긴 길이는 요 길이야. 그치? 그래서 요번에 제일 긴 길이는 루트 10 더하기. 정원이 되니? 이해? 인천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은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니까 합차 적용하면 10-4 6. 자, 그 다음 795번 하나 이해했어? 자, 원 다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아니다, 교점과 1,3을 지나가는 거. 자,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안 되겠다.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뭘로 놔야 돼? 두 개 더한 걸 K배 해서 더해야 되겠지, 그치? 하나에다가 다른 하나를 K배를 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얘가 지금 1,3을 지나간대. 그럼 1,3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1, 3, 1, 3 집어넣고 계산 다 해야 돼요. 1, 3 집어넣으면 9되고 1, 3 집어넣으면 6되고. 자, 이거 상수항 먼저 계산 들어갑니다. 16 빼기 13이니까 3이죠. 자, 그 다음 K에, 자, 이번에도 1, 3 집어넣으면 1 더하기 9, 1, 3 집어넣으면 1, 2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몇 K냐면 10에 14에다가 2지. 그래서 2K. 요렇게까지 되겠죠?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까지 됐어. 자, 이랬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자,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교체를 해주시면 이제 원이 되고. 너무 귀찮네. 자, 그러면 얘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요. 얘에서 얘를 빼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y제곱 되겠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변에다 2를 곱해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2를 곱했어요. 얘 없어졌겠죠? 여기는 2를 선생님이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얘가 2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생기겠죠? 걔 오른쪽으로 다 넘깁니다. 그래야 음수 안 생기니까요. 그럼 x제곱 되겠죠? 얘도 이렇게 계산한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y제곱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16x에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22x인데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22x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요렇게 하면 4y고요. 요렇게 하면 12y죠. 4y에다 12y 더하면 16y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겠어요.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중심만 따면 되니까요. 중심의 좌표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1,8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798.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자, 일단 다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꾸고, 맞지? 하나 이해돼? 자, 그 다음 일반형으로 또 옆에 있는 것도 정리해.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6y에 상수항이 더하기 9 나오네요. 그지? 여기서 그냥 빼면 직선이랬지? 교점을 지난 직선? 기억나요? 기억나지? 정환이 기억나니?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이면 빼면 돼. 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뺄까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여기는 지금 xy가 없으니까요. 그냥 xy는 그대로 나오겠죠? 4x 마이너스 6y에다가 자, 상수항 9에서 3을 빼니까 9에서 3 더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12는요.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y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했어. 귀찮기시. 자, 그러면 6y가 이렇게 되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3n 플러스 n 여기다 3배 하고 이거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01번 저거 주면 안 되나? 저거 다 쓰려고 할 거지. 801번. 자, 801번은 자, 원에 접하고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난 점 비교기죠. 자, 거기 직선. 야, 거기 직선 보시면 식이 어떻게 생겼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지. 맞아, 아니야? 넘기면 얘랑 평행한 거 선생님이 일반형으로 놓을 때 xy 개수 똑같이 놓으면 평행한 거라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기억나니?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여기는 지금 0,0하고 선생님이 구할 직선은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 되겠지, 그지? 얘랑 평행한 거야. 다 기억나? 그래서 얘랑 얘의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는 패시브로 구하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구해.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냐면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k가 돼요. 얘가 우리가 구한 d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근데 얘가 어떻다?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접하면은 선생님이 구해놓은 반지름의 길이 여기가 3루트 5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k의 값은 풀마 15라고 볼 수 있겠죠. 넘기면 k는 풀마 15. 즉 직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애가 직선인데 요거죠. 요거죠?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왜냐면 y절편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그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이게 풀마가 들어가면 여기는 풀마 15가 되겠지. 나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풀마 15라고 적고 그럼 y절편은 하나 15 하나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30. 됐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하고 저거까지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804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 여기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이 뭐한다? 공식 쓴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사입니다. AB는.
잘 보세요. 잘 보라이. 자, 위에 있어. 위에 있으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해? ax 더하기 by는 40이라고 놓으면 되지. 요거를 하나를 좌표로 바꾸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기억나니? 정원이 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는 넘겨봐야 아는 거지. 넘기고 정리했다라고 가정해봐야, 그지?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인데 그 값이 마삼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a가 3b라고 또 나오겠고, 자, 그럼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잘 봐. 얘가 위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에다가 집어넣은 식도 갖고 와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니? 그럼 원에다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0인 것까지 같이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a 자리에 3b 집어넣게 되면 9b제곱 해서 10b제곱 10b제곱이 40이니까 b는 풀만 이겠네, 그지? 자, b가 풀만인데 이거 따로따로 b가 2면은 마이면, 자, b가 2면은 얼마? a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a가 마육이죠. 마이는 집어넣으면. 그래서 2 곱하기 12죠? 자, 마지막 하나 풀고 저거까지 설명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잘 봐이. 마지막 문제 807번. 얘는 4,3에서 끝. 자, 4,3이 원 위에 점이 아니야. 집어넣으면 알지. 아니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원 위에서 끄었으면 접선 한 개밖에 안 생겨. 근데 얘 2개 생겼대. 원 밖에서 끄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접선이 요렇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보자. 이런 얘기야. 3,3이 있고. 요렇게 2개를 껐을 때 둘 다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까지 됐니? 얘는 그러면 뭘로 구하는 게 쉬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놓읍시다. 잘 봐. 자, 너네 이거 직선을 식으로 세우려면 점하고 뭐가 필요해? 기울기 필요하지, 기울기.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직선을 어떻게 놓을까? y는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를 다 넘기시면 mx-y-4m 플러스 3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넘겼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문제를 뭘 갖고 푼다?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됐니? 그럼 얘랑 내가 0,0과의 거리를 먼저 패시브로 구해야 되겠지, 그지? 구하시면 얘는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0, 0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되겠고, 요 값이 반지름인 루트 5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m을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하겠습니다. 루트끼리 곱하면 루트 안에 5랑 m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게 되겠지. 그리고 나는 제곱을 해야 되겠지. 얘가 1로 와서 붙었는데 루트를 뺏기고 절대값도 제곱해서 풀 거야. 자, 그럼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다 벗겨지지. 벗기면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다 넘겨. 자, 위로 다 넘기면 11m제곱 마이너스 24m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이러면 인수분해 되죠? 기울기가 2 또는 11분의 2가 돼. 됐니? 그거 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직선은 요걸 봐도 되는 거니까 요걸 보든 요걸 보든 넣고 이걸로 하자 그냥. 자, 기울기에다 2 집어넣으시면 y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분의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까지 구해집니다. 직선 두 개가. 그럼 얘를 한쪽으로 다 넘기면 얘 같은 경우에는 2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얘는 11을 곱해갖고 넘기면 2x 마이너스 11y에다가 상수항 조심하셔야 되는데 11이 여기도 곱해지죠? 33에서 이거 분배하면 막 8이죠. 33 빼기 8은 25?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1이고 B는 5죠. 맞니? 아, B가 마오지.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오.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1. 이 문제는 좀 잘 보시고 이거 선생님이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더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시면 다시 앞에 넘어가서 하나씩 보고 퇴근해야 됩니다. 전산사가 뭐가 남았냐면 자, 아까 어디였지? 7, 8인가? 두 원이 서로 다른 구점에서 만날 때 모든 정수 아래 합은 자, 일단 원들이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우선은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외접할 경우랑 그 다음에 큰 원 안으로 한 원이 쏙 들어오는 내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이렇게 핑크 색깔로 구했다고 치면요. 이렇게 구하게 될 때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으면 외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요걸 D라고 구했을 때 여기를 D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준 거랑 같으면 내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에는 요 D라는 값이 반지름 두 개를 실제로 더한 것보다 크겠죠. 반지름 더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거보다 더 크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잘 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런 걸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잖아, 그지? 위치가 그래서
여기 D가 반지름 2개 더한 거보다 지금 어때야 돼? 작지? 맞아? 작아?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보자. 요걸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생긴 거에서 살짝만 선생님 요렇게 요 경우도 어때? 따져볼게. 요 D가 아까 전에 길다란 큰 반지름에서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이 그림에서 그냥 보자. 요게 지금 요 핑크 색깔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는 거랑 딱 똑같은 값이잖아. 그럼 이게 원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원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해. 살짝 이동을 하면 중심이 한 이쯤에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중심 간의 거리는 원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겠지. 그치? 이해돼? 되니? 돼, 안 돼? 원래는 중심이 딱 여기 있을 때 이게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얘였잖아. 원의 중심 긴 거에서 짧은 걸 빼준 길이랑 딱 같았지. 근데 이걸 선생님이 왼쪽으로 살짝 두 점에서 만나게끔 빼왔어. 중심을 핑크 색깔로 빼게 되면 얘랑 얘 큰 원하고 작은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더 벌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랑 더한 거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게 여기서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문제 빨리 풀고 퇴근할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거랑 뺀 거라고 봐야 돼. 그지? 자, 일단 중심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보자. 여기는 0,0이지. 여기는 4,0이지.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 4지. 맞아, 아니야? 4라는 애가 반지름 2개 더한 거보다는 작고, 맞아, 아니야? 잘못 썼잖아. 2잖아. 그지? 반지름 2개 더한 거보다 작고, 반지름 2개 뺀 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반지름 2개 빼면 R 빼기 2가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서 그러면 얘를 풀면 R이 어때? 6보다 작지? 그 다음 얘를 풀면 R이 어때? 넘기면 2보다 크죠? 아니? 잠시만요. 됐어. 이렇게 하면 되네. 2번이야.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또 시험지 풀고 제출하고 나가 일단.